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울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박상혁, 설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보훈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보상받는다는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최초 수급자부터 최소 2대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2,36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 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해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AI 기반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족유공자법이 제정이 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 권역에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2030명까지 2,000개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9 세계 상위 군경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립효창 독립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찾아와 기억하는 열린 공원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백범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광화문 미디어 전시, 기념무표, 메달 발행 등 8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장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 수호를 위한 군 복무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제대 군인의 호봉 임금 결정 시 군 의무 복무 기간 경력 인정을 의무화한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전직 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시설 할인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격을 높이는 국제보훈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 및 유족 예우와 국외 참전 기념시설 건립, 정비 등을 위한 참전국가의 업무 협약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참전 용사 후원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및 후성 캠프를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용교순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최병호 제대 군인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혈전위원 간사님. 네. 우리 그 보훈부 장관님 뭐 업무 보고인지 인사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첫 회의니까 장관께서 좀 상세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업무 보고에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지금 정부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부터는 네, 기관장님들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정무위원님들을 모시고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끌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임 국무총리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또한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부터 기존의 관성과 낡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정책을 적시에 결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속도감 또한 중요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협업하며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맡은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의 총괄조정입니다. 국무회의, 차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주요 국정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부처 간 이견과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책 추진 현황과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은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과제 관리입니다.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과 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부 정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국제개발 협력,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범정부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된 범정부 생명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토공강 대전환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특별자치시도 지원, 새만금 정북 대혁신 등 주요 국책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업무 보고는 배포해 주신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 말씀 시간에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예, 지금 아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그 좀 첫 회의시니만큼 업무보고가 조금 더 충실하고 자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아마 사전에 관례대로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준비해 오셔서 우리 부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 말씀의 업무보고의 핵심들은 이렇게 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에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좀 온라인 노트북에 있는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인사 말씀이 아니라 업무 보고를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조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에 더 충실해질 것 같아서 뭐 이후 향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뒤에 보고를 하실 때 뒤에 업무 보고를 다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가급적 기관장이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관장 인사 말씀하고 업무 보고는 가장 잘 보고할 수 있는 분이 보고할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뭐 지금 업무 보고를 자세히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송원석 의원님. 네. 예, 지금 원래 이제 상임위를 하게 되면 기관장은 인사말을 앞에 이제 하고 기조실장이나 차관이나 누가 나와서 자세한 내용을 업무 보고를 준비를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위원장님께서 기관장이 다 좀 해달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기관장이 인사말 하시고 또 준비되어 있던 업무 보고 하려고 했던 부분을 원고 다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관장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자료를 그냥 가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 의원님들이 언제 이걸 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기관에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면 그래도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금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인포메이션이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여기 오늘 이쪽에는 보니까 아까 민병덕 의원님 6년, 7년째 지금 한다 그랬나요?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무위가 지금 처음인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충실한 업무 보고가 되지 않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충분히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정부가 돌아가는지를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상임위 운영이 점점 격화될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좀 업무 보고를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위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 인사 말씀인지 업무 보고인지 잘 모를 정도의 업무 보고입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께 특히 처음에 지금 정무에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 보고가 좀 상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에 따라서 각 기관장별로
인사 말씀을 따로 하고 또 잘하시는 실무자가 업무 보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